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력과 자신감을 업업 시킬 수 있도록 시너지를 드릴 시너지쌤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분석 작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작업, 분석 작업은 앞에서 공부했던 계산 작업보다는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함께 만점을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분석 작업의 문제 구조는요, 크게는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매크로 관련 문제에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가 한 문제 10점짜리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매크로와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는데 각각 5점씩 해서 10점이죠. 자,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 문제는 부분 점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풀으라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10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매크로라고 하는 문제는, 매크로는 엑셀에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기능들과 조합이 돼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부분합, 어느 때는 데이터 통합, 어느 때는 자동 필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엑셀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기능들과 매크로와 조합이 돼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만든 문제를 실행하도록 하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 5점씩 해서 매크로만 배점된 것이 10점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에서 총 배점된 것은 20점입니다. 20점.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 작업 20점을 향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분석 작업 1번 보면요.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그랬고 배점은 10점이에요. 10점.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가 우선 항상 매번 처음 나오는데 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피벗 테이블의 개념과 구조 등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양한 통계 형태로 표현을 해서 한눈에 쉽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요. 피벗.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표가 있다고 할게요. 물론 여기도 보면 뭐 자료가 많은 건 아닌데 이렇게 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여료가 총 얼마인지, 그러면 서울 지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여료를 싹 내가 일일이 더하지 않는 한 서울 지역 사람의 총 대여료가 얼마인지, 또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일반 회원구분이 일반인 사람들의 대여료가 또 전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내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가 어떤 통계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 통계 내고 싶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형태로, 자, 이런 표를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서울 지역 사람들의 총 대여료가 이만큼이구나. 또 서울 지역 사람의 일반 회원의 대여료가 이만큼이구나. 뭐 이렇게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자료를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이런 피벗 테이블의 구조를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이 피벗 테이블에 보면 각각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영역별 용어들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서 필터라고 해요. 필터라고 하는 건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보여질 내용을 필터 역할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보고서 필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행 레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의 제목을 나타내는데, 자,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료가 있을 때 지금 여기 괄호에 대한 설명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을 의미를 하니까 여기 첫 번째는 광주다, 그 다음 뭐 부산이다, 그 다음 서울이다, 그 다음 제주다라고 해서 이 행으로 봤을 때 그 행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바로 행 레이블입니다. 행 레이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행과 또 관계되는 게 이제 열이죠, 열. 그래서 세 번째로 보여지는 요 부분을 우리가 열 레이블, 그래서 열의 제목을 나타내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자료 중에서 세로로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요건 또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로 봤을 때 요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래서 열의 제목을 나타내는 부분이 열 레이블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값필드라고 하는데, 이 값필드는 표현된 값의 종류, 그리고 계산 종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된 이 값들의 내용이 뭐에 대한 값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여료로 쓰여 있으니까, 아, 이게 대여료에 대한 자료구나. 그리고 그 자료가 합계, 더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값필드에 의해서 나타내는 이 자료, 여기 전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값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 보여지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모든 문제가 항상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보고서 필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열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셨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 구조는 이렇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은 이렇게 이와 같이 레이블 옆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이건 레이블을 의미를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의 위치 알아두시면서 행 레이블보다는 열 레이블은 한 행 위에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분석 작업 1번 문제는 대부분이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 문제를 피벗 테이블의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틀을 만드는 게 첫 번째 수행 과정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판매.ACCDB의 녹차 판매 테이블에서 제조년도, 친환경 인증, 판매량, 판매 가격 열만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우리 기본 작업에서 해봤죠?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마지막 부분이요. 자,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본 작업에서는 이 표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거. 그런데 분석 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두 번째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얘를 선택을 해요. 요거를. 알겠죠? 그리고 불러와야 할 위치 지정을 하고요. 위치. 이제 문제를 보고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 틀이 만들어져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뭐냐면 문제에 맞춰서 행, 열, 값 등의 위치 및 계산하는 방법 등을 설정을 하는데, 문제를 보면 이와 같이 이걸 보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라고 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얘를 보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 보면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 기능을 이용해서 불러왔던 항목들이 있죠. 이 항목들을 각각에 맞게, 자, 제조 년도는 지금 여기는 행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행이면 행의 위치에다, 열이면 열의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뭐 판매 가격, 여기 지금 자료잖아요. 이런 거는 판매 가격이다. 그러면 이건 값, 이것도 판매량도 값,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각각 항목들을 제 위치에 끌어다 놓고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변경하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분석 작업 1시트가 있고 분석 작업 2시트가 있어요. 분석 작업은 이렇게 두 개 시트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히 지금 하는 작업이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정확히 선택을 해서 실수 없도록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 피벗 테이블 문제는 대부분이 분석 작업 1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문제마다 이 시트,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시트 이름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선은 외부 데이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틀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가 불러와야 할 파일명이 판매.accdb 파일인데 확장자가 이렇게 accdb 파일은 액세스 파일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데이터 원본을 마이크로소프트 M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파일은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에다 다운받아 놓고 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이 하게요. C 드라이브 안에 OA 폴더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판매.accdb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녹차 판매 테이블이 있네요. 자, 여기 열어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제조년도, 친환경 인증, 판매량, 판매 가격 이러한 열들만 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제조년도 필요하고요. 친환경 인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량 필요하고 판매 가격 필요하고. 자, 이렇게 해서 포함될 열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문제상에서 뭐 정렬하라 조건이나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면 그냥 다음 넘기세요. 다음, 그 다음에 마이크로 오피스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선택된 상태에서 마침. 자,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 기능에는 그냥 뷰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피벗 테이블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클릭. 알겠죠? 자, 그리고 가져올 열은 자, 문제를 보시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문제에서는 어디에서부터 해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고 요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B3셀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 B3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알았죠? 문제를 보고 자, 그래서 가져와야 할 열 B3셀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이와 같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 틀이 만들어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불려왔던 항목들이 여기 쭉 나열이 되고 얘네들이 행으로 갈지 열로 갈지 감영역으로 갈지 그런 것 등등을 내가 끌어다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혹 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 필드 목록 얘가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자, 우선 보세요. 자, 요거 제조년도 이거는 행일까요? 열일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료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행이에요. 행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얘는 또 뭐냐면 얘도 제조년도 안에 친환경 인증에 따라서 무농약인지 유기농인지 저농약인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역시 행이에요. 그러면 열은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자, 열 레이블은요 항상 행보다 그 한 행 위에 위치를 해요. 이게 문제에 따라서 열이 없는 경우, 열 레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 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열 레이블을 생략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 위에 있던 보고서 필터, 요것도 지금 생략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행에 대한 내용만 있고 그리고 값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우선 행 레이블로 옮기는데 제조년도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세요. 끌어다가 왼쪽 버튼 누르면서 행 레이블에다 놓아요. 알았죠? 자, 친환경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행으로 와야 돼요. 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자, 위로 올려볼게요. 우리가 가져왔던 거, 요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단 만들어져요. 됐죠? 자, 하나씩 이제 이 구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량, 이러한 것들은 열이 아니라 이 행에 대한 값이거든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값 부분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대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자, 판매량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판매 단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불러온 거에는 판매 단가라고 하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문제에서 나중에 보니까 판매 가격 나누기 판매량으로 계산하는 판매 단가 필드를 추가하래요. 자, 요거 추가하는 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 지금까지 만든 피벗 테이블 구조예요. 자, 어때요? 좀 약간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하죠? 자, 그리고 또 피벗 테이블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값에 대한 내용, 이 값에 대한 내용도 역시 표시 형식이라든지 값 하나하나 1자리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모두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동일한지.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요구사항에 여기 첫 번째 여기까지는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요거 레이아웃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마우스를 이 피벗 테이블 안에다 선택은 하고요. 아무 곳이나 괜찮아요. 자, 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을 눌러보세요. 디자인 버튼. 자,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고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어떤 형태로 보여지게 하느냐. 지금은 기본적으로 압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개요 형식으로 하래요.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제조년도 친환경 인증해서 옆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나열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압축 형식으로 보여지는데 요거 개요 형식으로 하면 풀어서 보여주는 거죠. 풀어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가격 나누기 판매량으로 계산하는 판매 단가 계산 필드를 추가하고라고 했는데 이 필드를 지금 문제에서 보면 이 판매 단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불러올 때 그런 항목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필드를 만들어줘야 돼요.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필드 추가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옵션 안에 수식 메뉴가 있고 그 안에 계산 필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 필드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 계산 필드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건지 이 식을 입력하고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셀 포인터는 항상 피벗 테이블 안을 선택을 하셔야 피벗 테이블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런 게 열려요. 자, 그래서 셀 포인터는 피벗 테이블 안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옵션, 그 다음에 수식 메뉴 있죠? 그래서 수식 메뉴 눌러보면 계산 필드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문제에서 항목명은 판매 단가고요. 그 다음에 수식은 판매 가격 나누기 판매량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산 필드 이름과 수식을 내가 바꿔주는 거죠. 자, 이름을 판매 단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식은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필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게 하셔도 되고요. 자, 판매 가격 나누기 판매량이니까 판매 가격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와줘요. 수식 안에. 아니면 직접 쓰셔도 돼요. 단 오타 있으면 안 돼요. 판매량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추가. 그 다음에 확인. 자, 어때요? 그 옆에 판매 단가라고 하는 필드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해놓고 추가된 값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과 같은지. 자, 29820점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자, 29820. 맞네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보니까 보고서 서식 6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자동 서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없는 분은 처음 하시니까 없을 거겠죠?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여기 보면 많이 사용하는 명령 여기를 모든 명령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동 서식을 찾아보세요. 쭉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서식. 자,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미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저와 같이 요와 같은 자동 서식 버튼이 생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 서식 버튼을 만드신 다음에 셀 포인터는 항상 피벗 테이블 어느 곳이든지 선택을 하시고,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 서식의 보고서 서식이 나와요. 그 중에 이 보고서 서식 6, 문제에서 보고서 서식 6을 설정하시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모든 구조가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맞아야 10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부분 점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틀리면 그냥 1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피벗 테이블 문제도 한 문제 이제 봤죠? 일단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이 되기는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1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랬네요. 그래서 각 5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크로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두 문제로. 자, 그래서 처음 문제는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엑셀에 다양한 기능들 있잖아요. 뭐 필터 기능, 부분합, 뭐 통합, 이런 다양한 기능 등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그 매크로를 실행하도록 하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각 여기 5점, 여기 5점에서 총 10점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매크로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자주 사용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저장을 해서 단축키나 실행 단축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셀이 됐던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됐던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업 1을 하고 그다음 작업 2를 하고 작업 3을 하고 하는 내용이 계속 똑같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이 반복이 되는 이 작업 자체를 기억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크로라고 해서 단축키나 실행 단추를 눌러서 자동적으로 지가 순서대로 수행이 되게 하는 거죠. 이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분석 작업 2번은 이러한 매크로를 만드는 문제인데, 자, 매크로를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래서 처음 문제를 보니까 판매량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엑셀의 기능 중에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한 매크로 문제죠. 자동 필터. 자, 그러면 자동 필터라는 게 또 뭔지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고급 필터 문제 있었죠? 기본 작업에 보면, 그러니까 그 고급 필터는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가 하면, 이 자동 필터는 단순한 조건에 의해서 간단한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추출해서 데이터를 걸러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자동 필터라고 하고, 이 자동 필터를 설정하게 되면 이렇게 항목 옆에 이러한 화살표 모양의 이 단추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단추를 누름으로 해서 내가 자료를 걸릴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매크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자동 필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파일에서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분석 작업 e시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석 작업 e시트가 정확히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는 처음에 보면 이 개발 도구 안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좋고, 보기 메뉴 안에 매크로 버튼을 눌러보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어느 거를 이용을 하든 상관이 없고요. 혹시 개발 도구 메뉴가 없다 그러면 이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서 여기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여기가 해제가 돼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개발 도구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개발 도구 메뉴 요걸 한번 이용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할 건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문제에 보면요, 커서의 위치나 매크로의 실행 순서가 바뀌어도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이 테이블 안에 셀의 포인터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간혹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크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빈 셀에 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세요. 매크로를 만들세요. 항상! 알겠죠? 그래서 아무 셀이나 빈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누르세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매크로 이름 지정하시면 돼요. 매크로 이름 뭐라고 했어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하위 30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매크로 이름을 그대로 써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매크로 이름을 보면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띄어쓰기 없고 이 뒤에도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이런 거 누르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저장 위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제에서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 누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네모 표시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매크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요거를 눌러서 이 버튼을 눌러서 매크로를 중지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는 다 매크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매크로 만들고 할 때 불필요한 동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좋습니다.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그럼 정렬을 해야 되죠. 자, 지금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전체 자료를 블럭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보면 여기 보면 정렬 있잖아요. 그래서 정렬 버튼 눌러서 자, 뭐를 기준으로? 판매량. 정렬 기준은 판매량으로 바꿔주시고요. 판매량.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하랬죠? 그래서 정렬 방법을 내림차순 이렇게 하고 확인. 됐어요? 자, 지금 매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하래요. 그래서 필터 기능. 여기 보면 데이터에 보면 깔때기 모양의 필터라고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버튼들이 각 항목마다 생기죠. 그죠?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조건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판매량의 하위 30%에 해당되는 상품만 표시하라 라는 게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판매량의 버튼을 누르시면 숫자 필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건들에 이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음, 같지 않음 쭉 있는데 그 중에 상위, 여기 상위라고만 되어 있지만 하위에 대한 것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10이라고 대표로 나와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일단 표시가 상인지 하위인지 하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만, 그래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숫자는 30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확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보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매크로가 끝난 거예요,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매크로를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매크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거 해야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야지 하고 하는데, 잊지 마시고, 매크로를 만들었으면 매크로를 중지를 해야 돼요. 매크로 중지는 아까 그 개발 도구 메뉴에서 매크로 기록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기록 중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보면 네모난 버튼 있죠. 얘를 누르셔도 돼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록 중지. 자, 그래서 기록 중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만든 매크로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 매크로 도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형은 또 문제에 따라서 여기 이 문제처럼 양식 컨트롤을 이용을 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일반 도형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버튼을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양식 컨트롤 같은 경우는 바로 매크로를 지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관성을 위해서 기본 도형을 단추로 해서 버튼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처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문제를 풀기 전에 단추를 만들기 전에 지금 원 자료가 지금 보면은 걸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버튼을 만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매크로는 만들었으니까 이 필터에 의해서 걸려졌던 거 이거를 해제를 하고 버튼을 만들도록 하세요. 항상. 자, 그래서 이 셀의 포인터 안에, 그러니까 표 안에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의 필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숨겨져 있던 것이 다시 원 상태로 돼서 필터 기능이 취소가 돼요. 어차피 우리는 자동 필터를 매크로에 등록을 했으니까 일단 원 상태에서 버튼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드는데 자,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만들으래요. 그러면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메뉴 중에 개발 도구 메뉴에서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양식 컨트롤이라고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버튼의 위치를 어디에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하라고 했냐면 K1에서 K2 영역 안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영역 안에 정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K1 여기와 이 밑에 이 두 라인 안에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자, 개발 도구 삽입에 자, 요 네모난 버튼이 단추라고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자, 버튼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이 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보면 Alt 키가 있을 거예요. 있죠? Alt 키를 누르면서 하면 셀 단위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셀 안에 도형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일반 도형도 마찬가지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셀 안에 K1, 2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놓으시면 자, 이와 같이 양식 컨트롤 같은 경우는 바로 매크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이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근데 다른 일반적인 도형과 같은 형태로 하는 걸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얘는 그냥 취소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이 이름을 버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이 30% 그 다음에 정확하게 여기 띄고 그죠?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자, 버튼 이름도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커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우고 하위 30% 띄고 실행. 자, 정확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든 매크로와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도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장자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누르면 아까 양식 버튼 눌렀을 때 처음 보는 그런 대화 상자와 유사한 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만들었던 하이 30이라고 하는 매크로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데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요 버튼 위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손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누르면 어때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자동 실행에 의해서 만들었던 내용, 설정했던 내용 실행이 되죠?
이렇게 하면 매크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만들 때 주의사항. 자, 아까 얘기했죠. 커서의 위치나 매크로 실행 순서가 바뀌어도 매크로가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매크로 만들 때 빈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가 다 만들었어. 그러면 버튼 만들기 전에 매크로 중지를 하고 하셔야 되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여지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더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 파일을 열고 하다 보면은 수식 표시줄 부분에 이 보안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옵션 버튼을 눌러서 이 컨텐츠 사용이라고 하는 걸 해야 매크로가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만들 때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말고요. 그 다음 매크로 작성 시 빈 셀을 선택한 후 작성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를 다 만든 다음에 단추 만들기 전에 기록 중지를 꼭 하셔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분석 작업에 대한 1차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